나는 윤하, 올해 28.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 청운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딸 하나와 살고 있었다. 남편은 2년 전 겨울, 눈 쌓인 골목길에서 미끄러져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아니,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더 숨막히게 조용했다. 딸 지수는 이제 5살. 하지만 나에겐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였던 아이. 남편의 전처소생, 지금은 내게 법적으로도 친자가 된 아이. 성현. 올해 19. 그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대를 미루고 잠시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지수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문 앞에 선 순간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긴장을 느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말없이 웃을 때조차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새벽마다 조깅을 나가고 집안일도 묵묵히 돕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가끔 남편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샤워 후 젖은 머리로 주방을 지나갈 때 자기 방에서 하얀 티셔츠에 잠옷바지만 입고 나와 거실을 어슬렁거릴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지수가 친정엄마 댁에 가 있던 날 성현은 내게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다. 밤마다 악몽 꾸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른 같았다. 아니, 그건 더 이상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남자의 눈이었다. 나는 얼른 잔을 받아들고 시선을 피했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밤새도록 내 몸의 온기를 들켜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욕실에서 무릎을 꿇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긴 치마를 걷어올리고 얇은 반팔 한복 스타일 티를 입은 채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손목은 비눗물에 젖어 반짝였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가 나를 본 것이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윤하 씨.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나를 벗겨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음란함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끌어오름이었다. 그는 서둘러 문을 닫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우리 둘 사이엔 말 못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내 몸은 그날 밤부터 스스로를 더 의식했다. 머리칼을 매만지고 옷을 고르고 발끝에 바르는 크림 향까지도. 성현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로만 남을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성현과 나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 없이 스치는 시선. 식탁 위에서 손끝이 살짝 닿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질 듯 떨려왔다. 그날 아침 나는 야은 린넨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통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한쪽 어깨로 넘겼다. 손목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준 진주 팔찌가 느슨하게 흔들렸다. 성현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팔찌, 잘 어울리세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볼끝까지 화끈거렸다. 밤이 되었다. 지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성현은 작은 거실 탁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나는 멈췄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가 가리킨 쪽엔 작은 한지등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내가 무심코 펼쳐놓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다. 그는 앨범을 넘기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던 사진.
결혼식 날, 수줍은 미소, 단정한 머리, 옥색 저고리. 그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도 그때보다 더 예쁘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성현아. 너.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유나 씨,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치듯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두근대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었다. 나는 얇은 재질이 하늘색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살짝 비치는 실루엣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오랫동안 이런 감각을 그리워했던 것 같았다. 그때였다. 문이 살짝 열리고 성현의 얼굴이 비쳤다. 괜찮으세요? 문 좀 두드려야지. 미안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문 열려 있어서. 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짧고 부드럽게. 내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지만 그 따뜻함이 손끝을 통해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나를 감싸 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으며 그리고 속삭였다. 지금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 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따뜻한 온기에 조용히 기대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덮어준 얇은 담요를 쥐고 깨어났다.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거울을 보지 못했다. 뭔가가 바뀌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길은 스치기만 했지만 내 마음과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그와 함께 있던 그 밤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내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하늘빛 한복 원단으로 만든 얇은 잠옷을 꺼내 입었다.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고 허리 밑으로 여유롭게 흐르는 실루엣. 놀이개 대신 진주 단추 하나가 목 아래서 반짝였다. 속옷은 입지 않았다. 그건 무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몸이 바랐고 마음이 따라가고 있었다. 성현은 거실에 있었다. 긴장한 듯 책을 펴고 있었지만 눈은 한 줄도 읽지 못하는 표정. 나는 조용히 물을 마시러 나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우세요? 조금. 그는 조용히 자신의 셔츠를 벗어 나에게 걸쳐주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그 셔츠는 따뜻했고 그의 향이 배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성현아. 응.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널 여자로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걸. 그게 무서워. 그는 나를 바라봤다. 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고맙기도 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방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문을 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비를 보고 있었다. 등에는 얇은 회색 티셔츠,
바지는 블랙 반바지. 그가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미 떨고 있었다. 안 와도 돼?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 품은 크고 따뜻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는 내 등줄기를 따라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옷 너머로 천천히 따뜻하게. 내 몸은 반응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심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나의 뺨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남처럼 느껴져?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래서 더 무서워.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입맞춤을 했다.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그 밤을 그의 품 안에서 잤다. 한 겹 셔츠 사이 숨결만으로 느껴지는 체온. 그날 이후 성현과 나는 서로를 더 조심히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였다.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금이 이제는 분명한 결로 떠올랐다. 촉감으로, 향기로, 온기로.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나는 거실에 앉아 봉황 자수가 들어간 전통 디자인의 블라우스를 꿰매고 있었다. 소매 끝에는 손으로 엮은 분홍빛 매듭이 달려 있었고 하얀 치마 아래 맨발이 나무 마룻바닥을 스치고 있었다. 성현은 소리 없이 다가와 앉더니 내 발끝을 바라보았다. 요즘 왜 자꾸 맨발로 다니세요? 그 물음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발이 숨 쉬는 게 좋아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발을 가만히 바라보다. 그 손으로 조심히 내 발등을 쓸어내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실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려 실수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렀다. 아! 피가 살짝 맺혔다. 그는 당황하며 내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그는 후다닥 화장실로 달려가 거즈와 연고를 들고 왔다. 그리고는 마치 외과의처럼 조심스럽게 내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내 손을 그의 손이 완전히 덮었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상처는 이미 아프지 않았다. 유나 씨. 그는 더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젠 그 단어는 둘 다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무심코 입고 있던 한복 치마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얇은 실크 원단 너머로 느껴지는 살결. 그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내 무릎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한 손에 담긴 무게는 컸다. 지금 해도 될까요? 그가 묻는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무릎 위로 입을 맞췄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집안에 울려 퍼지던 빗소리가 멈춘 듯 조용했다. 시간도, 바람도, 현실도.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우리 둘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새하얀 속저고리만 입은 채 그의 방 앞에 섰다. 입술은 바르지도 않았지만 혈색이 돌았고 머리카락은 풀어져 어깨를 타고 흘렀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조심히 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같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그는 나를 팔로 감싸 안고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렸다. 두근, 두근.
그의 심장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의 품 안은 너무 따뜻했다. 가슴에 귀를 대고 듣던 심장 소리는 내가 숨을 멈추지 않도록 속삭이듯 계속 뛰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를 감싸 안았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내 등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옷 위로, 결을 따라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듯이 그 손길에 나는 더 이상 이성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서우면 말해요. 그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멈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느끼고 싶어. 너를. 그 말은 입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다 말했다. 나는 조용히 속저고리를 벗어 어깨를 드러냈다. 빛 아래 피부는 분홍빛으로 반짝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한쪽 눈을 덮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듯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마음이 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가 뜬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나를 아침처럼 대했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깊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어젯밤 무슨 선택을 했는지를 피부로 다시 느끼고 있었다. 내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색조도 없이 붉었다. 지수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성현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그곳엔 성현의 친할머니와 지수의 외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윤하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세상이 그걸 용서하겠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어깨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성현이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다. 면 셔츠와 면 바지.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다. 할머니.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침묵했고 지수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에겐 이웃도 친척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은 우리를 조용히 밀어냈다. 가게 주인은 말없이 거스름돈을 던졌고 지수 친구 엄마는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절반뿐이야. 내가 성현이 아버지에게 숨긴 건 뭐지? 나는 편지를 접으며 손끝이 떨렸다. 그 누구도 몰랐던 단 하나의 사실. 성현은 사실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될 순간은 이제 가까워지고 있었다.